안녕하세요. 주식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5.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주고 밀어버리고, 상승 주고 밀어버리고, 자, 그래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밀어버리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은 할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 동력, 엔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깊게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미 이제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답안지는 주주분들 손에 다 쥐어줬고,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이다. 왜냐면은 불과 저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대형 원전이나 SMR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SMR은 SMR이지만은 뭐 엑스에너지 쪽으로부터 호재는 나왔어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일단 대형 원전에 대한 호재가 먼저 나와서 두산의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그럼 대형 원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호재가 더 남아있는지 주주분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과도하게 밀렸어요. 최근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밀렸지만은 이 과도한 하락은 결국 직전 고점 돌파를 의미한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카드를 꺼내들었죠.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대형 원전 AP1000 8기를 지금 건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8기만 가지고 봤을 때 117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두산의 주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입니다. 설계도만. 공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이 원자로 8기, 주기기, 증기 발생기 누가 만들까요? 이미 미국 제조업은 붕괴됐습니다. 일본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복구 중이고,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뚜렷한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이렇게 뭐 경쟁자가 아닐까, 일본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경쟁자 축에도 못 낀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도, 원자로 설계도와 가장 완벽하게 즉시 실물로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왜 이 카드를 꺼냈냐면은 결론적으로는 AI 칩 전쟁 때문이에요. 이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제자 구글이 이제 TPU라고 하죠. AI 칩 T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글은 TPU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깼다,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타도 구글의 이 TPU를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서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AI 칩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키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전기를 잡아먹는 괴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이 이 칩을 꺼내들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인 칩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칩까지도 나온다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기가 금방 동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체 분야로 이제 SMR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상용화까지 좀 시간은 걸려요. 당장, 왜냐면은 아니 당장 내일부터 지금 구글이 TPU로 제미나이 3에 대한 성능을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챗GPT를 압도했으니까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살래. 그러면 이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이 AI 칩을 살래라고 하는 것은 당장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돌려야 되는데 SMR은 또 언제 기다려?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야, SMR도 좋은데 당장 전력 공급 가능한 대형 원전 8개부터 받고 시작해. 그래서 이게 제네시스 미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게 이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만들던 맨해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 원자폭탄을 만들던 맨해튼 프로젝트급으로 이 제네시스 미션은 원전에다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의미가 이름에 지금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 이름에. 그러니까 판이 커진 거죠. 조단위가 아니라 경단위의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짓겠다고 하던 이제 이 대형 원전 8기 AP1000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했죠. 자, 팩트 체크를 좀 들어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과거 미국의 이제 보그로 원전이죠.
이 보글 원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쌈먼, 하이양 원전이 들어간 AP1000 핵심 주기기 누가 공급했을까요? 지난 2011년 뉴스를 우리가 검색해서 보더라도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수십 년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 미국 내에서 대형 원자로를 주조하고 대형 원자로를 주조도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이제 가공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게 이제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형 원전 8기를 해야 되니까는 빠르게 동시에 결함 없이 지으려면은 선택지는 딱 한 개예요. 창원 공장을 풀가동할 수 있는 두산에게 SOS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경쟁 입찰이 아니잖아요. 경쟁 입찰. 이거는 그냥 이제 지명타자입니다. 117조 원의 상당 부분이 결국 제작 비용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이제 현실로 글로벌 원전의 TSMC가 된다라는 거죠.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파운드리는 두산이 독점하는 구조. 이 그림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드디어 주가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지만 이게 현실이 된다라고 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고 떴다방처럼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스위스 투자은행인 이 UBS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뭐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우라늄 수요.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부활로 우라늄 수요가 장기적으로 성장궤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2035년까지 수요가 이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공급 측면의 고도 집중화와 주요 생산국들의 가치 우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우라늄에 대한 10년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 자, 우라늄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전을 돌리겠다라는 수요가 폭발한다라는 강력한 선행 지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라늄의 쇼티지 현상이죠. 우라늄 쇼티지 현상은 원전에 있어서 이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치 환율과도 같은 선행지표. 여러분들. 그래서 2035년까지 이렇게 50% 이상 증가하면은 중국도 그냥 뭐 방석에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중국도 더 짓겠죠. 그래서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미국 쪽에다가 5,50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줄을 섰고 이 거대한 돈들이 전부 원전 건설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라늄 공급 이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이 벌써부터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 현상을 보고서 이거는 다모클레스의 검이다. 이거 자체는 지금 실질적으로 40년에서 50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 이 사이클을 바클레이즈도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이거 다모클레스의 검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MR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미래 성장 동력이고 대형 원전은 이제 당장의 현금 창출원 캐시플로우입니다. 두산의 이 당장의 현금 창출원이에요. 캐시플로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제 엑스에너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이죠. 빌 게이츠 쪽 테라파워 이쪽에 제작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두산은 양손에 떡을 쥐고 입에도 떡을 문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라늄이 벌써부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두산에 있어가지고 원전 건설이 좀 더 빠르고 더 본격화가 되는 요 과정이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이 에너지 파운드리로 재정의해서 밸류에이션은 이제 뭐 증권사도 알아서 목표가 올리잖아요. 알아서 목표가 올리고 그러면 얘가 진짜 전고점 갈 수 있느냐 의구심 들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점검이냐? 주식 선물. 제가 항상 두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선업 종합 차트를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미결제 약정도 보고. 자, 지금 두산의 이제 12월물 차트인데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자, 이 자리, 이 종가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갭. 그러니까 지금 이 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두산이 뭐 한 2번 정도 양봉 나오면 메꾸겠네. 2번 정도의 양봉만 보여주면 이거 메꾸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 메꾸면 어떻게 돼요? 메꾸면 또 신고가예요. 여러분들, 메꾸면. 그러니까 이제 4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목표가 11만원, 12만원 그걸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들이 자, 잘 보시면은 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2007년이죠. 조선주들이 일제히 직전 고점인 2007년 이 가격대 다 돌파했잖아요.
다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조선도 슈퍼사이클 맞은 거잖아. 자, 그러면 반대로 두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현대미포, 조선이 뚫었는데 지금 두산의 고점이 언제예요? 똑같이 200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대미포가 뚫어준 것처럼 얘도 지금 뚫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실체 있는 수혜를 보여줘야 되는 국면이니까는 흔들리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이제 가거나 돌파하면은 주주분들의 수익금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다만 이렇게 수익이 나려면은 자, 우리가 엉덩이는 좀 무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약간은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눈치 빠르신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이미 소소하게 챙길 거 뒤에서 다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통방에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성적표의 법칙이 있어요. 성적표. 이미 잘 나가는 90점짜리를 자, 100점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10점 올리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잠시 방황해서 30점으로 떨어진 친구를 50점이나 이제 뭐 70점으로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쉽고 빠르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평가된 30점짜리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20점짜리, 뭐 15점짜리들. 그래야 비로소 50%, 뭐 60%, 70% 안정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11월 19일이죠. 지난주 11월 19일 날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잡아드렸던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어떤 거? 신규 상장주 노타였습니다. 여러분들. 남들 다 무서워서 이제 지난주 급락장에서 급락 이렇게 나왔을 때 다 도망갈 때 저는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원래 80점짜리다. 노타는. 근데 시장 때문에 뭐 20점, 30점까지 억울하게 밀렸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차 매수가 31,600원, 2차 28,850원.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은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여러분. 근데 결과 보세요, 여러분들.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어 올랐듯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소통망에 계신 이제 두산 주주분들도 매수매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실제 마크 내역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건데 분할 매도 하신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20%대 때 한 번 더 날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단기 40% 정도의 수익을 이렇게 챙기셨는데 바로 이제 이게 뭐 20, 30점짜리를 잡아서 80점 정도에 팔아버리는 저만의 성적표 매매 기법을 소통방에서 이제 두산 주주분들과 같이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있어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도 지금도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두산 우리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저랑 같이 이렇게 흙 속의 진주들 발굴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일당 한번 챙겨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성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20점에서 출발 준비를 마친 히든 종목 하나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우리는 자, 이 주식 80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95점에서 한번 팔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주식 어떤 주식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